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8일 일요일 지급조서. 오늘도 고수위원과 최용찬 의원 함께 하셨고요. 자, 메인 승부 먼저 공지를 하고 갈게요. 오늘 메인 승부는 이제 고수위원이 스타트를 끝내요. 5경주 고수위원의 메인 승부가 준비됐고요. 그 뒤에 8경주는 이혁호가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고요. 9경주는 최용찬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그래서 5경주, 8경주, 9경주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눠서 메인 승부가 들어가고요. 부산 중계 경주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계 경주도 저희 뭐 녹화 끝을 이미 내놨고요. 전반적으로 토요 경마와 좀 비슷한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이제 복병마들이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정보다는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은 일요 경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경주부터 바로 한번 좀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6군 경주인데 12마리가 출전을 했죠.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보면은 환희순간과 샤인클로버 대끼리로 끝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런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찬 의원부터. 저 환희의 순간은 어떻게 보면 가파른 상승이죠. 1300에 두 번 뛰어서 약간의 이제 가능성만 보여주다가 직전에 이제 1200 거리 내려와서 곧바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약간은 굽 자체가 조금 높은 감이 있지 않냐. 그래도 이제 그 정도 걸음이라면 솔직히 환희의 순간 자체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게도 여전히 짱짱하게 돌려놨고요. 전혀 이상 없기 때문에 연투 가능한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마리 인정 나왔고요. 자, 고수현. 예, 지난주 우리 일요경마가 기분 좋았죠. 1경주, 2경주 연속으로 1경주, 2경주를 뭐 짭짤한 배당을 전부 이 3인이 추천한 말들이 뭐 2경주 같은 경우는 1, 2, 3등 들어오면서 3복승시까지 또 단통으로 적중되면서 좋았는데 뭐 계속 좋게 나갈 것이고 뭐 이번 주도 좋아 보여요. 4번 환희 순간 대가리죠. 저 역시 인정을 하는 얘는 믿고 들어가는 축이에요. 축인데 깜빡이가 10번 샤인클로버인가요? 깜빡이 무조건. 거의 그렇게 얘가 무조건 깜빡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깜빡이겠죠. 무조건이죠. 근데 안 보고 싶어요. 솔직히 10번 샤인클로버는 정말 직전경주 최적전기로 문세영이가 쥐어짜면서 물론 어린 말이기 때문에 경주를 거듭하면서 더 걸음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 준비도 강도를 올렸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인기도에 비하면은 얘는 때릴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봅니다. 지금 3배. 3배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3배. 많이 나오면 3배. 뭐 2.5배 정도, 2배 반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 4번을 인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배당이 좀 나와주면은 6번 장순우리도 인기만가요? 아니 인기 많아요. 아니죠. 저는 얘를 좀 세게 보고 있어요. 장순우리가 뭐 직전경주 같은 경우는 발주도 괜찮은데 자리를 못 잡고 뭐 한상혁 기수가 생각 없이 타는 모습이었는데 1월 17일 날 뛰었던 걸 보면은 자리를 잡고 차분하게 타다 보니까 걸음발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마필이 한 6착 정도를 했는데 착수는 6착이었지만 거의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1월 17일 날이 전부 기록이 별로 좋지 않았던 무거웠던 주로였기 때문에 뭐 기록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안화짜리는 안화가 끌고 들어온다. 6번 장순우리 요거 한번 안화짜리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고수위원이 이제 좋은 걸 이제 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전적표를 보면은 얘가 몇 등을 했느냐를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면 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각적으로 전적표를 예상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짝대기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6등? 근데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순위는 6위였습니다만은 우승했던 라운 맥라렌하고 도착차를 계산하면요. 우리가 뭐 착차라고 하는데 도착차를 계산을 하면 2마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순위가 뒤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우승마와 도착차가 얼마나 됐느냐 그 부분도
좀 짚고 가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라운 맥라렌의 1월 17일 경주는 아주 그 장순우리의 1월 17일 경주는 아주 괜찮았던 거죠. 특히 또 11월 2일 경주 때도 그 볼트 사인하고 뛸 때도 좋은 거는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순위에만 또 기록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뭐 도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전의 경주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계산을 하시면서 경주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고수위원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저도 사실 대끼리 한 방은 좀 인정을 안 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뭐 사인클로버 해봐야 집까지 이게 뭐 있다고 팔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히려 12번만 일진마루로 한번 좀 가보는데요. 샤인클로버가 문세영 기수니까 선행 갈 수 있습니다만은 뭐랄까 초반에 보여줄 수 있는 순간적인 순발력은요. 저는 일진마루가 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일진마루는 이번 경도 어찌됐건 경주거리도 좀 내려왔고 피스를 주자마 또 특히나 이제 피스를 주도 제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순말들만 좋아합니다. 순말 피스를 주자마들 좋아하는데 굉장히 영리해요 말들이. 그리고 그런 뭐랄까요 좀 경주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늘어나는 걸음들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에 앞에 뛰다가 망가진 것만 생각하면은 뭐 아무 내용 없는데요. 그 경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착차 계산하면 크지 않고요. 거기다가 그 경주에는 경주 초반에 송아미오로 때문에 힘들게 선행을 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외곽에서 좀 따라가도 된다고 봐요. 샤인클로버 정도만 넘어가면 선행이고 선행 가면 못 잡습니다. 이거는 12번 일진마루가 요거 때려먹기 딱 좋은 편성을 만났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12번마 일진마루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이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6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요거 보니까 이제 갑자기 최용찬 의원이 생각나네요. 5번 오피세미. 지난번에 오피세미가 뛸 때 최용찬 의원이 강하게 추천을 했었죠. 네. 그때 강하게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배당도 짭짤했어요. 대가리 붙여서 7배짜리 오피세미 출전했는데 이번엔 오피세미 어떻게 되나요, 최용찬 의원? 뭐 여전히 가져가야죠. 여전히. 기쁨 안겨줬던 마필인데 이제 뭐 안장의 차이점을 본다라면 저는 어쨌든 한성규 기수에게 좀 미안하지만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서성규 기수의 교체된 그 시점인데 상태도 여전히 좋습니다. 상당히 병합하는 모습 자체에서도 하이군을 같은 하이군끼리 병합을 했는데 오히려 이기려고 하는 근성 자체 그런 자체를 조금 리드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피세미는 육군에서는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나에게 좋은 기억을 안겨준 말이기 때문에 나는 또 한 번 너를 두고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다라는 최용찬의 의지가 돋보였던 오피세미 추천으로 나왔고요. 고수요. 예, 저 역시 5번 오피세미는 좀 세게 보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일단 또 그만큼 또 재밌게 보는 마필이 9번 조계산이라는 마필 김영진이가 탔는데 자, 이 마필이 이번 경주 편성 보니까 뭐 기껏 해봤자 안쪽에 6번 플랭켓 빼놓고는 선행용 마필들이 없는 영국이에요. 근데 이 조계산의 마필도 분명히 발주 반응이 좋고 기본기에 있는 말인데 뭐 앞에서 그렇게 뛰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없어 보이는 말머리였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편성에서 이 조계산이 앞에서 뛸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뛰었던 것처럼 잡고서 흠이 바닥권에서 뛰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이번 경도 단연컨대 9번 조계산은 6번이 나가든 얘가 나가든 앞에서 뛴다고 봐요. 선에 아니면 두 번째 안에서 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줬던 아쉬운 착순권보다는 앞에 뛰었을 때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9번 조계산 요 마필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네, 9번마 조계산 나왔습니다. 선행은 이제 플랭켓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지금까지 보여준 순발력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고수현은 9번마 조계산이 이번엔 앞에서 뛴다라는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앞에서 뛰는 말이 한 2-3마리 정도가 될 거예요. 뭐 천년강자도 지난 경주에 좀 빨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앞에 붙는데 그 선두권의 그룹, 선두 그룹의 바로 뒷선을 누가 장악하느냐도 이번 경주 상당히 중요한 전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두권 바로 뒤에 선두그룹의 뒤를 따라갈 말 중에 하나가 10번마 키마가 되겠죠. 아니 키마는 데뷔전을 1000m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5차례 경주를 모두 다 1300만 고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하고 이번에는 경주 거리를 내렸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난 경주 입상은 했으나 마지막에 끝걸음이 솔직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리를 좀 내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키마 같은 경우는 하만식 기수가 이제 최근 2차례 기승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키마 같은 경우는 순발력도 좋아진 상태에서 앞선에서 경주를 이끌어 나갈 만한 말들이 세지 않다라면 그 바로 뒷선에서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전개 상황에서도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직전 경기 입상에서가 아닌 실력으로 키마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마긴 합니다만 10번마 키마를 인정을 하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200 국내산 6권 3경주로 가는데요. 이번 3경주는 우리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고요. 최영찬 위원에게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경주 편성 자체가 솔직히 직전에 입상했던 마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의 챔피언 자체의 연투 능력을 믿고 싶어요. 이상혁 기수. 제가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상혁 기수가 그래도 작년에 연말에 그 입상을 하는 그 능력을 보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팔렸었죠. 팔렸었는데. 요거 박태종 기수가 교체됐고 물론 이제 병합하는 모습 자체에서도 상당히 잘 뛴 걸음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 지금 현재 3경주 출전한 말들 아주 세다라고 판단되는 말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보여줬던 그 걸음 그 자체만 보여준다 해도 여기서는 얘는 입상권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네, 감동의 챔피언 출전적이 약간 길어진 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그거가 좀 걸리긴 합니다만 능력은 뭐 되는 말이고요. 자, 저는 4번마 제피로스를 추천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주행심사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데뷔전에서는 이제 뭐 게이트도 그렇고 자리도 못 잡고 그러면서 이제 망가졌고 적응하는 단계라고 저는 봤고요. 지난 경주가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때 이제 로열제이라고 하는 강축이 나와 있고 우리 또 고수위원이 추천들이 이제 현우가 입상을 했던 그런 경주인데 30배짜리 배당이 나왔던 경주인데 그 경주를 이제 돌아봤을 때 1300거리 아닙니까? 1300거리였는데 초반에 선행을 이제 제피로스가 게이트 2점 안고 나갔죠. 근데 만약에 로열제이가 제피로스를 직선주로 해서 잡았으면 어땠을까? 직선주로 들어와서 좀 보내줄 때까지 보내주고 직선주로 해서 덮쳤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저는 버텼다고 봐요. 근데 4코너에서부터 이제 덮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싸움에 눌려서 제피로스가 이제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기승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승환 기수라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안쪽에를 쳐다봤더니 잠룡이 빠르긴 한데 제피로스의 순발력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결국에 경주거리 내렸고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고 여기 기수까지 교체하면서 매력적인 움직임 보여준다면 4번마 제피로스가 이번에는 버티지 않겠냐. 4번마 제피로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3경주 상당히 좀 어지러운 편성이에요. 뭐 능력도 고만고만하고 이놈을 자르자니 좀 찜찜하고 이놈을 인정하자니 찜찜하고 정말 충마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아니냐 싶은데 이번 경주는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면서 한번 승부를 들어가고 싶어요. 뭐 빤히 팔려주는 인기 마피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복귀로서 차기에 나오면 얘는 무조건 노려야지 했던 마필이 가만 보니까 이 편성에서 안 됐게 때려주고도 없어요. 자, 편성 잘 만났구나. 그리고 나서 조교한 패턴을 보니까 상당히 또 마음에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주 기용시킨 이 기수도 안장도 등짝도 마음에 상당히 들고요. 이번 경주는 다른 건 없어요. 고수가 노리고 있는 마필, 이 마필이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복병마하고 그 마필에 대한 노림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마필에 대한 노림수 하나로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예요.
뭐 자신 있게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수연이 또 배당으로 때린다 그러면 그 배당 만원 오더라고요. 배당으로 때리는 고수연의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 자, 4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마리가 출전을 한 그 경주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도 이제 실력의 편차는 크지 않은 그런 말들 간의 접전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고수연부터 갈게요. 예, 이번엔 뭐 편성은 조촐한데 입상권은 뭐 압축이 되는 경주라 봐요. 3번 카리스마 스킨, 6번 미미 오자매, 그리고 외곽에 8번 9번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줄 것이고 그렇게 또 박스권으로도 팔릴 수 그렇게 팔리죠. 있는 경주라 봐요. 일단 9번 주얼리 파티와 8번 주얼리 파티와 9번 정황키는 일단 선행을 나가는 전제하에서 봐요. 선행을 나가지 못하고 쫓아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마필 모두 다 불안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또 두 마필이 뛰었던 것을 제가 돌려보고 다시 돌려봐도 두 마필의 순발력과 대하신 능력이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런데 게이트가 두 마필 모두 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발주를 먼저 끌어내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마필이 싸울 수도 있는 이런 판정으로 보기 때문에 8번이나 9번을 놓고 때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경주라 보고 있고 그 반면에 일단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수가 3번 카리스마 퀸이 뭐 누가 선행을 나가던 얘는 그냥 선의권에서 여태까지 자기가 뛰던 대로 차분한 레이스 자기 능력을 발휘한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발주도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인데 의도적으로 후미권 외곽에서 타면서도 나름대로 거리빨리 나와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3번 카리스마 퀸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리스마 퀸. 사실 제가 최근 두 경주를 카리스마 퀸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어요. 와, 1월 10일 날 배신을 때리는데 와, 피눈물 나더라고요. 지난 경주는 뭐 잡아먹긴 했습니다만 추입으로의 충분한 가능성을 지난 경주에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우찬이요. 네, 선행 충돌 심각하죠. 근데 이제 심각하죠. 외곽으로 밀렸고. 표현 좋은데. 표현 좋은데.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심각해. 자, 이 경주가 이제 뒷심 있는 마필 역시 이제 배팅권에 우선권에 둬야 되는 상황이 초기에 이제 고수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특히나 두 마리를 상대적으로 선행마를 같이 이제 훈련을 봤을 때는 정황킨이 조금 1, 2% 빠지는 훈련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선행마 둘 중에서 한두가 이제 뭐가 조금 덜인가 생각했을 때는 훈련은 이제 정황킨인데 뭐 현장 경기에 따라서 또 틀려지죠. 선행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아데코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옵니다. 직전에는 김석봉 기수였고 훈련도 약했어요. 그 전에 뛰었던 그 모습 자체에서 뭔가 패턴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그 모습이고 출주도 약간 좀 터울이 좀 길어지는 모습이고 이번에도 터울이 길어요. 근데 이제 박우릉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자 박우릉 기수는 또 훈련 자체를 많이 빡세게 돌리는 스타일입니다. 뭐 영부영 그냥 3보 나왔다 그냥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기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준 만큼의 걸음을 다시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직전은 만약에 조개가 50이었다면 이거는 거의 80, 90까지 패턴 자체를 훈련을 강도로 올렸기 때문에 두아데코의 변화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아데코 이제 박우른 기수와는 굉장히 호흡이 좋은 말이고 박우른 기수가 이번에 또다시 칼을 갈고 나온다라는 점에서 두아데코는 아주 재미있는 복병으로 보여져요. 자, 주얼리 파티 하나만 놓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얼리 파티가 지난 경주에 선행을 비교적 편안하게 나갔습니다. 편안하게 나갔는데 물론 1300이긴 했습니다만 직선주로에서 카리스마 퀸한테 잡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리는 1200으로 줄었습니다만 정한 퀸 때문에 직전보다는 아마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두권에서 힘을 쓰고 나가야 될 거예요. 거리는 줄었지만 그러면 주얼리 파티는 직전보다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선행을 가더라도 카리스마 퀸한테 또 잡힌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주얼리 파티를 축으로 못 가는 거죠. 정한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선행으로 뛰었을 때 지난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하만식 기수가 주얼리 파티보다 먼저 선행을 때리고 나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주얼리 파티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지만 정황킨 얘는 쉬다 남았기 때문에 선행 아니면 더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에 때리고 나갈 거고 붙여놓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출전 주기는 길어졌습니다만 그 출전 주기 길어진 자체가 경주력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는 운동기축 질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정확킨의 선행 이후 버티는 그림을 좀 믿어보고 싶고요. 또 하만식 기수는 어지간하면 선행 가서 안 잡혀요. 어지간하면 선행 가서 안 잡히는 그런 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정확킨을 선행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킨을 좀 세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 국산 5군 경주. 잘 본 경주 한번 강하게 고수 한번 믿고 승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직전에도 고수가 이마피를 놓고 고수 한번 믿고 승부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또다시 금아피를 놓고 승부 한번 들어갈 거예요. 고수 한번 믿고 들어와 달라는 얘기죠. 왜? 얘는요 이렇게 바닥을 쓸 마필이 아닙니다. 능력이 좋은 말이에요. 안 가서 깨진다는 얘기죠. 안 가서. 그런데 어설프게 가서 남들한테 보이게끔 깨지는 것보다 이렇게 시원하게 깨지고 나면 인구에 대해서 여전히 밀려 있는 거죠. 승부 봐대요. 더 이상은 물러날 데가 없어요. 이제는 가야 되는 타임이고 이편성은 가면 쌍대가리다. 또 한가? 틀려야죠. 가면 대가리입니다. 가면 대가리고요. 이번엔 간다. 고수는 확신을 하고 있고 자 금아피를 놓고 한번 시원하게 승부로 들어가는데 여러 마필 볼 거 없어요. 세 마필만 보면 됩니다. 세 마필. 딱 세 마필만 후착으로 보면 동등하게 세 방을 때린다 하더라도 한구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수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또 하나가 배당이에요. 그 세 마필 중에 하나가 또 보병마는요 인기마보다 보병마를 잡고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배당이 꽝꽝 터져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경주 한번 지급조선 한번 쓴다 이런 생각으로 두 눈 질끈 감고 배당을 노리면서 자신있게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고수 한번 믿고 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6경주로 갑니다. 1000m 혼합 4군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용찬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고수 의원부터 가볼게요. 예, 이번 경주 6경주 최홍찬이요. 상당히 좀 전개가 상당히 좀 변수로 보여줄 수 있는 경주예요. 선행을 나가야 되는 마피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경주를 또 보면 최홍찬이 잘 맞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흐름. 그런 거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따라가고 싶어. 뭘 보는지 뭐 안 가르쳐 주는데 뭐 현장에서 빨리 녹음시켜 놓고 내가 들어보든가. 아니, 난 여기서 옆에서 마벌이 보이기 때문에. 저거대로 안 가더라고 또 현장 가면은. 그게 좀 깝깝한 거야 그게. 그렇지. 일단은 1번 킹스 크라운 아필 이번 경주 데뷔전 치료 아필인데요. 주행검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 발지도 괜찮고 선두권 3루에서 꾹 잡고 외곽 타고 꾹 잡고 시종 마필이 끌면서도 시종 꾹 잡고 근성근성 꾹 잡고 된다. 이렇게 복귀가 나와져 있습니다. 원게이트 스타트 능력까지 있는 마필 1번 킹스 크라운 데뷔전이지만 고수는 세게 본다.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킹스 크라운이 참 좋은 말인데 말이 너무 얇아가지고 400kg도 안 나가는.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20조에서 그 얘기했어요. 꼭 보면은 작은 말을 사와 입조는. 근데 이게 조금 해가지고 나 의심을 하고 다시 돌려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봤는데 이게 조그만데 주폭이 절대 다른 애들 큰 애들한테 안 밀려. 원래 조그만 애들은 발발이거든. 선행마들이 발이 빠르면서 남들 한 발자국 뛸 때 두 발자국 뛰는데 얘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좋더라고요. 이런 의심을 할 때 배당이 나오다 봅니다. 네.
자, 킹스 크라운. 저는 지금 이제 저는 굉장히 어지럽게 보는 경주예요. 뭐 장산여제, 스카이레오 뭐 이런 선행마들 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대도풀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앞선이 쓰러지면 리드 어게인도 날라올 수 있고 이어코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뭐 3번가 체이싱 달라주 같은 이제 복병마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냉철하게 이번 경주를 딱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르고 임팩트를 이제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선행마가 많은데 다들 선행이 아니고 따라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르고 임팩트가 선행과 3바퀴 돌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근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대돌풍도 따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스카이레오도 따라가도 되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장산여제가 게이트 조건도 가장 좋은데 이하나 기수의 특성상 무조건 선행 가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산여제가 선행을 갔을 때 최근에 1300, 1200을 뛰면서 부진했던 거지 거리가 1000m라면 저는 경쟁력이 있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방심하는 틈에 장산여제가 선행을 간다라면 이게 또 제2의 아르고 임팩트 꼴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산여제를 추천드리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제피로스도 그렇고 장산여제도 그렇고 전부 다 피스를 주자마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피스를 주자마를 좋아하진 않는데 어찌됐건 국내산 막이긴 합니다만 안마에도 좋아요. 피스를 주자마. 그렇죠. 이제 뭐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요즘은 그냥 대돌풍도 또 심지어 피스를 주자마고. 근데 어찌됐건 국내산마로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가장 빠른 순발력과 기수의 성향을 감안해 봤을 때 얘가 앞에 나갈 거라고 본다면 저는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마 장산여제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준메인 승부 우리 최홍천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국산마 외산마 가리지 않고 다 고만고만에 팔려주겠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킹스 브라운 자체는 능검 그 동영상을 봤을 때 저는 이 체중을 안 봤어요, 솔직히. 네, 체중 안 봤는데 이거 싹수 있네. 일단 이 정도만 확인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400kg가 안 되네요. 작아요 말이에요. 자, 킹스 브라운하고 장산여제 하나는 선행이고 하나는 이제 뭐 게이트 이점이 좋으니까 선입권 전개의 마필로 구분할 수 있겠죠. 두 마리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자,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말인데 당연히 이제 저는 항상 내가 놓고 가는 축은 이 경주 자체에서 과연 얘가 여기서 인기를 끌어줄까 안 끌어줄까 좀 고민되는 상황인데요. 누군데요? 어느 정도 끌어줄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지 안 그런지. 직전보다는 변화가 빨리 왔어요. 그거는 이제 훈련에서 감지하는 거죠. 변화가 빨리 오는 거는 물론 복귀로도 이게 찾아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훈련에서 저는 찾아낸다고 봅니다. 이게 변화를 보이는 거는. 그리고 복귀 자체에서는 한 달의 터울 자체도 있지만 진짜 인상력이 깊을 때는 그 다음에 무조건 이유 없어요. 복귀가 나오면 그냥 놓고 가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뼈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훈련으로 갑니다. 훈련 직전보다 분명히 걸음 자체는 확 달라진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걸음 자체가 변화를 보인 말이 이 경주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 전개 모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선행 선입 이거 가리지 않고 놓고 추진 드릴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게 준비한 앞에 6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준메인 승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복귀로 잡아낸 말은요 전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조교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렇죠. 거고요. 네. 조교로 잡아낸 말은요 복귀고 소스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최용찬 의원이 조교로 잡아낸 대가리 놓고인데 말들이 몇 번 안 뛰어본 말들이라 조교 변화를 보였으면 사고 칠 수 있어요. 자, 6경주 최용찬 의원이 왠지 필은 그래요. 지금 무조건 맞출 것 같은 느낌.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 6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네, 7경주로 가겠습니다. 1300 국사곤 경주고요. 10마리가 출전을 했네요. 이번 경주도 쉽진 않아요. 복병마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 고수위원부터 갈게요. 야, 이건 진짜 어려워요. 정말 누구 하나 뭐 믿을 만한 놈이 없다 싶을 정도로 뭐 인기는 8번 캡틴 로드가 중심 팔리겠죠? 그렇죠. 그거 위주로 해서 다인지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8번 캡틴 로드도 벽이 없거든요. 얘도 그냥 경쟁력 정도만 보여준 거지 그렇다고 얘가 큰 믿음은 없어. 솔직히 얘는 누구를 한번 노려야 되나 상당히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최홍찬 의원이 6경주를 얘기하고 있을 때 계속 얘기했는데 차라리
이제 적정 주기를 찾은 5번 황금열쇠의 송재철 기수 등장인데 유마피를 좀 재밌게 한번 보고 싶어요. 지적경주 밧줄은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탔는지 모르겠는데 잡고서 좀 무게중심이 뒤로 해서 좀 이상하게 타더라고요. 근데 움직임이라든가 뛰려는 이런 움직임은 고수가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조만간 하면 때려 먹겠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번 경주 준비하는 이 패턴을 보니까 나름대로 강도를 연일 올리면서 놀러 나온 느낌은 아니에요. 거기에 40세조 김학수 마방도 지금 놀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닙니다. 아 배고프죠. 그냥 배를 좀이라도 먹이라도 주고 하려고 한다면 명이라도 세우려고 한다면 작순권에도 들이대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5번 황금 열쇠가 일단 조건은 편성은 잘 만나지 않았냐 요거를 한번 배당을 노려보고 싶네요. 네, 황금 열쇠. 그 부산과 서울은 이제 그 체계 자체가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사들만 놓고 봐도 부산은 관리사들이 조교사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조교사가 상금을 벌어서 관리사들의 월급을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서울경마장은 어떻게 되냐면 관리사들은 마사회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의 편차가 큰 거야 이게 부산하고 서울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근 이제 44조처럼 굶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부산에 있으면 어디서 이제 그 10부짜리 이자라도 이자 돈이라도 갖고 와서 지금도 급여를 줘야 되는, 지금 그만큼 44조가 상금벌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송재철 기수도 요즘 너무 지금 상금벌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황금열쇠가 작년 가을쯤에 보여줬던 모습이라면 저는 경쟁력은 경쟁력을 따라서 분명히 사고는 칠 수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 고수위원이 아주 예리하게 황금열쇠를 그 추천을 좀 드리고 나왔어요. 황금열쇠 조심을 좀 하시고요. 최영천이요. 솔직히 10마리 중에서 아까 이제 8번도 불안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9마리 다 불안하죠. 그래도 8이 그나마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나은 성적은 8번이 보여주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변화를 역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얘가 한번 추임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1400은 조금 긴 것 같고 1200은 좀 짧은 것 같고 딱 1300. 1300이라면 올라올 수 있다. 1200에서 보여줬던 걸음을 이경주에서 또 다른 말들 8번 외에 나머지 말들 다 자체 기복마예요.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인데 킴피코입니다. 킴피코. 일단 이쿠 기수가 넣다 뺐다 자체를 상당히 하는 기순술에서 이게 딱 보여요. 3, 4권에서 내려올 때 승부다. 이번에 안 하는구나. 조금 의지가 좀 약하네. 이게 이제 화면에 이 말씀을 항상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하는 건 어렵죠. 솔직히 마방하고 기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주하고 접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킴피코가 분명히 한 발을 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는 이 경주가 가능하다고 봐요. 경주 전개가 상당히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한 발을 쏠 수 있는 직전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붙들고 후미권 자청하면서 경주 운영을 보였는데 좋습니다. 후미권 자청한다 해도 막판 한 발의 우위는 저는 킴피코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킴피코까지 나왔고요. 제가 딱 필이 이번 주에 하만식 기수가 돈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번 복귀가 세게 나와. 세게 나오는 말이에요. 괜찮은 말은 지금도 하만식 기수가 지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만식 기수가 돈 많이 벌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불현듯 이제 하고 드네요. 퀸피커 캡틴로드 이제 황금 열쇠까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4번마 청마. 사실 제가 이기회 기수를 추천하는 경우는 이제 분기마다 한 번, 1사분기, 2사분기에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추천할까 말까 하는데 자주 추천하네. 어떤 거? 이기회.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기회 기수를 많이 추천해요. 근데 성과가 없어요 지금. 청마는 일단 직전 경주 정정희 기수 기승했을 때는 신경을 일단 쓰지 마세요. 왜냐면 초반에 앞에 가려고 너무 무리해서 직선줄에서 쓰러진 거고 저는 1월 10일 경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때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습성을 좀 파악을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뭐 한쪽 따라가다 추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얘는 깨집니다. 깨지는 말인데 그렇게 탔고요. 그때 또 같이 뛰었던 말이 라크인가 더블럭키예요. 그리고 뭐 옥천지도 그때 뭐 잘 나갈 때였고, 저는 지난 경주는 사실 앞에서 약간 좀 오버페이스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1월 10일 경주 때의 모습을 놓고 보면, 야, 이게 만약에 그렇게 바닥에서 놀지 않고 조금 더 원래 습성대로 빠르게 붙는다면 어떨까. 근데 이번 경주는요, 발 빠른 말이 없습니다. 청마에게 어찌 보면은 가장 유리한 경주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앞에 간다고 해봐야 뭐 캡틴 로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캡틴 로드가 선행을 가고 청마가 따라가면 11월 23일날 신규 강자와 뛰었던 그 경주가 딱 그림상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마이미셸 선행 가고 저 청마 따라가서 이제 그 버티는 그림. 그래서 저는 이기회 기수 올해 들어서 많이 추천하는데, 일단 이기회 기수의 청마를 저는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3월 8일 일요일 메인 승부로 갑니다. 8경주 1200 혼합 3군 경주가 메인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4마리 게이트 꽉 채웠어요.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야, 이어코 깡 좋죠. 이런 어려운 경주를 또 메인 승부로 잡습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메인 승부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무슨 얘기냐면, 자, 12번마 천망. 사실 지난 경주 1번 게이트여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가리 팔렸죠. 그때 저도 천망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어요. 천망을 중심으로 막건들을 그 예상을 조합을 했고 막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옆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안 되는 말이다, 똥말이다, 이제 뛸 만큼 뛰었다 뭐. 저는 믿었습니다. 왜? 문세영이기 때문에. 근데 뭐 결과를 놓고 보면 깨졌죠. 그래서 2번 연속 이제 깨졌는데, 이번에 1200으로 경주거리를 내렸어요. 1200으로 경주거리를 내렸고, 이게 발빠른 말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천망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 절대 다른 말들에게 많이 뒤지지는 않습니다. 앞선에 가는 말들이 지지고 볶고 싸울 수 있는 경주예요. 그 뒤를 누가 따라가냐면 천망이 따라가요. 지난번에 안 된다는 거 제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쫓아갔다가 개망신 당했는데, 이번에 남들 또 안 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괜히 바람 부는 거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천망이 꼬장기가 심한 게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능력이나 걸음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나서도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한 건 자존심 때문이고요. 이어코가 다시 한번 이놈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건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 천망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예요. 근데 쭉 이제 봤단 말이에요. 이제 뭐 나머지 말도 쫙 하고 전개 그리고 조교 대입하고 복귀 막 딱 2마리가 훅 하고 지금 들어와요. 얘네들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를 봤는데 안 팔려요. 이거는 찬스다. 천망은 이어코가 의심도 안 하는 대가리인데 후차게 붙여먹을 만한 말들이 모두 다 고배당 말들이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승부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야죠, 당연히. 승부 들어가야죠. 불굴의 신화 같은 말들 팔리라고 하세요.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니까. 자, 천망 놓고 들어가요. 천망 놓고 뭐 어정쩡한 인기만 엄청 많은데 다 자르고 천망 대가리 놓고 중배당 한번 시원하게 갖다 때려보고요. 고배당마까지 해가지고 천망 놓고 메인 승부 한번 때릴 거예요. 모든 건 저는 천망에게 걸고 있어요. 천망만 입상해준다면 저는 맞출 자신 있어요. 천망 들어오는 순간에 이어코 한구랍니다. 자, 일요경마 메인 승부 경주 8경주. 이어코는 12번마 천망을 놓고 직전에 무너진 자존심을 살리겠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 보겠다. 자, 천망 놓고 일요경마 8경주 메인 승부 진행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일요 메인 승부예요. 최영찬이 준비한 메인 승부. 아무래도 배팅량도 올리면서 힘을 제대로 실어드릴 수 있다, 자신한 경주고요. 자, 이 경주는 배팅의 중심에 축이 있습니다. 놓고 가는 대가리가 있어요.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소통시대죠. 11번. 얘가 부러지면 막말로 이 경주는 뭐 저 자체적으로 아예 의미 없는 경주가 돼버려요. 근데 얘만큼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뭐 남들도
어지간한 분 다 인정할 텐데 물론 이런 거 이제 꺾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시지만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얘한테 붙이는 마필은 저는 남들과 전혀 다른 말을 아마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만큼 기쁨과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아마 작년에 제가 단통 한번 때려갖고 잡아드린 적도 있고 아예 축으로 놓고 공략을 했지만 후착을 못 찾아서 배당에 적중을 못했던 진짜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마필 이 12마리 중에서 어차피 제가 축을 공개했지만 인정하는 축이다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11마리들의 게임이에요. 자, 12마리 중에서 11마리 게임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한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남들과는 차원이 틀은 말을 한 마리를 제가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자, 요거 한 방에 모든 쇼부 올인을 담는다 할 정도로 강하게 노리는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또 저와 우리 팬들과 사대가 잘 맞았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뭐 안전장치는 깔아놔야죠. 현장 인기를 좀 깔아놓을 건데 그래도 저는 환수가 된다고 굳게 다짐하기 때문에 자, 메인 승부 배팅의 중심이 있는 축마가 있는 게임에 붙이는 승부로 함께하는 금일 하이라이트 승부, 자, 토요일 일요일 특급 승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10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1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우승 상금 6천만 원이다 보니까 모든 말들이 다 아주 목숨 걸고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주인데요. 제가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뭐 워낙 좋아하는 말 관리마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준메인 승부로 이번 10경주는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 경주는 고수위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혁호 위원의 이번 경주 승부 경주 과연 어떤 마필을 노리면서 승부에 들어가는 뻔한 말이야, 뻔한 말. 뻔한 말이 한다고 하면 싱그러운 아침? 저는 일단 7번 언비터블 이게 뻔한 말이죠. 인기말로 뻔한데 뻔해도 얘를 인정하고 싶어요. 뭐 직전까지 뭐 발주도 괜찮았는데 뭐 마필 가는 대로 설렁설렁 좀 재고 탄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치프레드킨이 들어오면서 배당 내줄 때 옆에서 누가 그렇지 하고서 소리를 질렀어? 소리 지르고서 제낄 때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최홍찬이요. 저는 언비터블을 세게 봤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재고 탄 느낌을 받았어요. 재고 탄 느낌. 근데 이번 경주 준비도 잘 해놨고 뭐 또 재고 타겠습니까? 뭐 언비터블은 일단 이편성이라고 하면은 좀 세게 보고 싶네요. 네, 7번마 언비터블. 최홍씨님. 저는 비컬린이죠. 조금 아까 이제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치프레드킨을 놓고 때렸어요. 놓고 갔는데 인기 사이즈가 분위기가 뭐 그냥 돌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주력으로 때린 게 클린업 조이가 아니고 비컬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비컬린을 추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정규력 교체가 됐죠. 그렇죠. 네, 현장에서 교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없었다. 일단 동영상 봐도 뭐 가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문세영입니다. 문정근? 문세영. 어떻게 문씨 기소가 바뀌었는데 같은 문씨네요. 문씨가 좋아요, 문씨가. 비컬린. 어쨌든 직전에 보였던 그 모습은 아니다. 적임한장인 문세영이라면 진카다. 그래서 저는 비컬린. 뭐 훈련 자체도 여전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컬린은 추천마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굳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비컬린과 문세영 기수가 얼마나 호흡이 좋은지는 아실 거. 6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5승을 했고요. 2등을 한 번 했습니다. 100% 복승률이고요. 딱 한 번 다른 기수가 우승했는데 그게 최보명 기수예요. 직전에 최보명 기수가 딱 한 번 끌고 들었는데 이 비컬린이 왜 그러냐면요. 문세영 기수 잘 들었냐면 이게 다루기가 까다로운 말입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 이 말을 알아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 카드가 너무나도 무섭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뻔한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번마 빛의 왕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요. 요즘 왜 이렇게 얘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직전 경주는 이준철 기수가 뭐 상대들도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이준철 기수가 아무래도 말에 좀 기승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말을 잘 몰라서 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의 왕자는 서승훈 기수가 탈 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1월 3일날 경주를 놓고 본다라면은 언비터블과 4분의 3마씩 차이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고 이거는 뭐 전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서승훈 기수가 벌써 이 말을 가지고 9번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서승훈 기수 호흡이 좋고요. 지난번에는 말을 잘못 타서 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빛의 왕자가 이번 경주에 어떻게 뛰겠느냐라고 따져보면 선행가요. 선행을 갈 겁니다. 선행 가면 1900 정도는 버티지 않겠냐. 지난번에 2000m였고 부담 중량이 사실 능력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약간 과한 느낌, 레이팅이 좀 높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적임 기수의 기승이면 저는 빛의 왕자는 온다고 봐요. 근데 빛의 왕자를 놓고 제가 준메인을 때리는데 언비터블과 빅컬린이 아마 대끼리 깜빡거릴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는 자르고 갈 거예요. 한 마리는 자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메인 승부를 잡았고요. 여기다가 국내 산마들이 많이 출전했는데 국내 산마 중에 기가 막힌 복병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배당 한방 준메인 승부로 때려놓고 여기다 고배당까지 한번 좀 노려볼 그런 생각이에요. 어찌됐건 9번마 빛의 왕자가 입상을 하면 뭐 이어코는 항구를 할 수 있는 경주고요. 빛의 왕자가 부러지면 이어코도 부러지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빛의 왕자 놓고 준메인 승부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1402등급 경주고요. 11경주 14마리가 꽉 찼네요. 토요경마도 마지막 경주 14마리 게이트 풀게이트에다가 아주 어렵게 짜놨는데 이번 일요일도 마지막 경주는 게이트 꽉 채우고 그냥 징글징글한 선행마들 1400에다 모아놔가지고 이번 경주도 만만치 않네요. 이번 경주 최영찬 형부터 가겠습니다. 마하나임이 길이겠죠? 무조건 인기죠. 얘는 미친 것 같아. 마하나임은 존나 센 말이야. 아니, 엄청 센 말이야. 예전에는 얘가 선행을 못 가면요 직선주로 해서 애가 뭐 전투력도 없고 그냥 막 기어 들어갔어요. 제 패치를 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걸어 들어갔는데 야 추유리 타고 추입 한 번 하더니 그 뒤로는 뭐 완전 뭐 거침이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은 센 말이에요. 예. 자, 이 경주가 마하나임 인연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띵 걸음 자체를 보면 안 팔리고 입상에 성공한 그 이후부터는 아주 파지게 3연승인데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주 특징 자체가 빠른 말이 많죠. 근데 우리가 간혹가다 요새 경마를 보면요 빠른 말이 많아갖고 싹 다 버리고 가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빠른 앞선에 가는 말이 버텨버리더라고요. 안 싸워. 안 싸워요 또. 안 싸워. 그래서 보통 이게 선행마가 5마리 이상 만약 나왔으면은 선행 경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선임마 유리하고 추임마를 가져갑니다 하고 딱 했는데 버텨버려요. 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경우에서 안 팔리는 복병마 한두를 걸어 드릴 겁니다. 물론 그 말에 선행적에 좀 믿어보는 거죠. 이제 다른 말 빠른 말도 많아요. 걔가 선행은 못 갈 수도 있는데 바로 13번 클로징입니다. 최근에 이제 승군 이후에 두 번의 경주 자체는 역시 한계점이 약간 좀 드러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단거리에서 어쨌든 따라가는 모습 자체도 보여줬고 앞에 가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 경주에 출전한 말이 바로 클로징입니다. 우연이죠, 우연. 자체적으로 병합을 하고 싶어서 병합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제 다른 말하고 병합하는 그 모습에서도 움직이는 자체가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의 계속 이제 기승인데요. 조금 더 나은 모습 자체를 이변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힘이 좀 찬 모습을 봤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클로징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4번 클로징 추천해 주셨고요. 보세요. 네, 13호 클로징 재미있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끄는 거 잡아내면서 왜 선행을 나갈 수 있는데도 생각 없이 탔다. 안 갔었던 마필 재미있고 마하나임 2번 마하나임 저 역시 세게 보고 있는 말이고 인기 맞아 7번 세강호
세게 봐요. 지정 경주 3착은 됐지만은 결코 이 3착은 쪽팔린 3착이 아니라 역시 얘는 되는 말이구나. 다음에 나오면 세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라서 일단 자리를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모습이었어요. 뭐 시종이가 선두권 3열에서 좀 무리하면서도 뭐 축복과 탄력, 근성, 무한한 나무랄 데 없었고 뭐 형군에서는 어떤 편성에다 나타나도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자, 문제는 부담 유량이 57.5kg, 직전 대비 2.5kg가 늘어났다는 점인데 이 마필은 또 최고도 500kg 넘는 아주 덩치가 좋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부담 유량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 자, 7번 세강호. 인기 마지만 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7번마 세강호 고수위원의 추천마고요. 저는 동반자의 기적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지난 경주 이기회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선행을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1900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지난 경주는 이번엔 1400이니까 1900 경주 있고요. 12월 6일날 플라이톱킨 빛의 정상 히어이컴스랑 같이 뛰었어요. 자, 그 당시에도 선행을 안 갔습니다. 히어이컴스하고 2분의 1 마신 반마신 정도의 도착차를 보였죠. 히어이컴스가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요. 마하나임보다. 1200 경주 그때 그 경마 한일전 기념 무슨 그 경주에서는 또 미친 선두력이죠. 왓츠빌리지 만나가지고 작살났고요. 그러니까 1군에 와가지고 단 한 번도 수월한 편성을 만난 적이 없는 말이 바로 동반자의 기적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번에 강급이 2등급으로 강급이 되면서 결국에는 기다렸고 1400 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1400 거리가 나온 지금 순간에 감량을 노리면서 송재철 기술을 기승을 시켰어요. 거리가 1400이고 뭐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만 빠른 말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순발력과 그동안 강자들 틈에서 충분히 다져온 전력을 감안해보면 저는 앞선이 쓰러져도 무더울 수 있고요. 아예 얘가 선행 가면은 정말 재밌다고 봐요. 이거 최근의 성적 가지고는 절대 안 팔릴 겁니다. 그런데 1400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전 주기를 오히려 길게 잡으면서 거리가 줄은 2등급에 1400 나오기만 기다리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마 동반자의 기적. 그래도 놀던 물이 틀리다. 1군에서 계속 놀던 동반자의 기적을 한번 노릴 만한 찬스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마 동반자의 기적을 마지막 경주에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네요. 메인 승부 경주 고수위원 5경주, 이혁구가 8경주, 최용찬 위원이 9경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메인 승부만큼은 놓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물러가서 저희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뭐 가서 또 추가 분석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좀 할 게 많습니다. 조금 더 분석해보고요. 조금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의 노력 다하겠고요. 그 노력한 결과물을 현장 예상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